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진 교수님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 경선 열차가 지금 출발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명 한 명 후보가 참 소중한 그런 상황인데, 제일 먼저 가나다 순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김문수 후보님, 처음에는 좀 오락가락 하시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본인은 비상계엄을 비판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감싸는 이런 스탠스를, 보이시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김문수 후보님의, 자유우파 강화 전략,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 1등 가능할지 한번 종합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의 현재 전략 한번 분석해 주시고 한번 어드바이스도 해 주시죠.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님이 그런 좀 강건한 스탠스로 나가셨으면은 되게 더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좀 상당히 초반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런 보수 원로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흡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왕좌왕 시행착오를 거치셨지만,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김문수 장관님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40년간 정치를 했던 내구성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중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구상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또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계속 부천에서도 이렇게 발로 뛰면서 이제 대중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장동혁, 그 다음에 박민식 이런 분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는 친윤의 이제 중심으로 기조를 좀 설정한 것은 참 좋으신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제가 애초부터 김문수 장관님한테 얘기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그렇게 친윤으로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2030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젊은 책사들을 기동성 있게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홍준표 시장처럼 좀 친근하고 이렇게 소비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너무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앞으로 구도가 김문수 한동훈으로 가게 된다면 너무 좀 한동훈에 대한 비토도 많은 데다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김문수 장관님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40년간의 내공과 거기서 보여준 신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승부를 하시면 그 당내에서의 경선 승리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조를 잘 잡으신 거는 다행인데, 아쉬운 거는 확장성에 있어서 한독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울 수 있었는데, 이런 젊은 층이나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이 전무하다.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필승 투트랙 전략,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면서 그 보수를 흡수하는 핵이 돼야 되고, 또 특히 최근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 중에 특히 2030 개몽령으로 끼어났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흡수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 부분은 약간 멀어졌다가 다시금 윤 대통령의 어떤 중심으로 모으려고, 자유우파를 모으려고 하는 그 전략은 방향성의 어떤 그 옳은 방향이다. 다만 또 하나의 트랙으로 2030 청년 세대를 흡수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이런 평가시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요거 지금 우리 그 딩동님들 중에 김문수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김문수 후보님에게 두 가지 전략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경원 후보님의 드럼통 챌린지, 코리아 퍼스트, 이 전략 필승 전략이 될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그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나 의원님은 애초부터
그 4강에 진입하는 게 이제 최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친윤과 그 윤어게인의 아젠다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급선무인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안철수가 이제 뭐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또 김문수 후보님이 좀 우왕좌왕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 친윤을 잡고 또 젊은 층을 잡는 그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경원 의원님의 그런 나 그런 아젠다나 그런 이제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님이 처음부터 보셨다면 김문수 후보님이 압도적이었을 거야.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전략들 다 제가 이제 김문수 캠프 쪽에도 뭐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나경원 의원님은 굉장히 이제 피드백도 빠르시고, 예, 빨리빨리 이제 흡수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이제 불안하다 하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등장하셨는데, 오히려 나경원 의원님의 등장이 또 김문수 장관님 쪽의 캠프도 감각시키는 그런 자극제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여러 면에서 4당 안에 김문수, 나경원 의원님이 같이 들어가시는 게 더 윈윈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딱 하나죠, 나경원 의원님은. 그러니까 여전히 우아하고 공주 스타일의 그런 이미지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잔상으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나 이런 거 이제 상품은 되게 좋은데, 패키지랑 뭐가 안 맞는 느낌이야라는 게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극복하셔야 될 그거고요. 그래서 더 좀 강한 전사적 이미지라던가 이제 특히 원내 세력 결집을 좀 더 하시는 게 왜냐면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혼자만 공주고 공주는 외로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좀 시기 질투하고 별로 도와주지 않고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금 이탈리아 총리 여자 총리가 있거든요. 이제 조르지아 멜로니라고 이제 70년대생 이제 청년 우파의 기수로 등장한 여성 이제 총리가 굉장히 트럼프적인 아젠다와 그런 메시지로 지금 트럼프 시대에 유럽에 거의 대장격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강남좌파 성향이었던 메르켈과 마크롱이 몰락하면서 근데 이제 멜로니는 약간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좀 흑수저 출신이고 그래서 청년 제가 누누이 말했던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들 뭐랄까요 중산층으로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 코리아 퍼스트 이런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 거기도 이제 멜로니도 Make Western Great Again으로 가고 있거든요. 마가의 캠페인은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좋은 상품인데 오로지 인물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전사적이고 또 이렇게 세력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나경원 의원님의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김문수가 네네. 이길까요? 나경원이 이길까요? 저는 김문수 장관님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그런 좀 이렇게 재기발랄한 메시지와 그런 지금 타임리한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게 김문수 장관 쪽에서 처음부터 쫙 나왔다면은 약간 이게 김문수 플러스 홍준표가 돼가지고 상당한 시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정치라는 건 어쨌든 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보수 우파의 그런 기본적인 지금도 6070이 많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주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도 보면요. 기본적인 여론조사하고요. 실제 당원 투표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원은 어쨌든 TK, 영남, 조금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강성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원내에 계시는 의원분들의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김문수 장관님의 신뢰도가 상당히 있어요. 인물적으로. 근데 나경원 의원님은 조금 이렇게 좀 개인 플레이어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내 세력도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 중심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노리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부상을 하다 보니까 뭐 한덕수, 김문수가 더 이렇게 합치게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 쪽으로,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지지층 내에서 30% 이상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나경원 의원이면 뭐 15%, 20%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는 그런 쪽으로, 어차피 그 구심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 정치는 세다. 그럼 당원의 구심력, 그러니까 그 당심, 이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님의 확장성, 더불어서 최근에 박수영 의원님이 가시면서 거기에 간 이유가 본인이 그 경기지사 때 부지사로 모셨던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출마하셨을 경우에 대통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뒀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시는군요. 제가 정리한 게 맞습니까?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예. 거기다가 이제 김문수 장관님도 지금 그 후보님도 기조를 바꾸셨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 정치인은 항상 그 대중의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장관님이 그 원로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셔가지고 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끊어내야 된다 그런 조언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 입장에서는 내가 탄핵에 반대했지만 일단 헌재에서 결단이 났으니까 약간 이제 그 3년상은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장래는 다 치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처신을 하는 게 뭐 누구한테 배신을 때리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엔 대중 정치이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고 새로운 또 이제 캠프가 그렇게 되거든요. 원래 지지율도 떨어지면 기존에 있던 책사나 보좌관들이 어쨌든 문책을 좀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제 장동혁, 박민식 장관이 들어가셨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측근 보좌진도 교체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뭐 김재원 전 의원님도 이제 방송 나와셔가지고 뭐 계엄은 불가피했다 이런 진심이 오히려 받고 저 김문수 장관님의 뭐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계속 대중의 심리하고 맞춰가는 그 순발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내공은 있으신 거죠. 확실히 40년간 정치. 그럼요. 삼성 국회의원 그것도 인천에서 부천에서 하시고 재선 그렇죠. 예 경기지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그렇게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굉장히 선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거는 김문수 나경원 그 두 분이서 결선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나경원 의원님이 안철수는 확실히 떼어내고 4강 안에 안착을 하시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된 마당에는 이제 김문수 장관님으로 이렇게 딱 결집이 되는 거 그게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수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의 공통된 바람 아닐까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홍카콜라 홍준표 후보님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뉴스타파가 기자하니까 난 걔네 당신들하고는 안 해 하면서 가버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팩트 폭격 했지 않습니까? 딱 그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라고 하니까 명태균이 그런 거 나한테 질문하려고 하죠. 그런 질문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재명이한테 가가지고 아니 형수님한테 거시기 찢는다는 그런 거 왜 했는지 그런 사람도 그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 되는지 그런 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는데 그거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하고 나한테 물으세요 해서 이 그 자유우파 시민들의 엄청난 지금 반향을 좀 얻고 있는데요. 요런 그 홍준표의 촌철살인을 비롯한 홍캠프의 전략 한번 분석해 주시죠. 홍준표
시장님이 홍준표 후보가 가장 그 지금 보수 우파에서는 엔터테이너적인 역량이 제일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엔터테이너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즐겁게 소비되고 유쾌하게 소비되는 그 정치를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그 중도층이라든지 심지어 좌파에도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홍준표를 요새 그 반윤 태클을 좀 타셨었잖아요. 옛날에 그 대선 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좌파들 중에 막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홍준표가 뭐 제대로 된 보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 대통령 때문에 홍준표가 중도가 됐다. 이런 얘기 중에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노무현이 하도 죽었으니까 노무현이 나를 보수로 만들었다.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예. 네. 그런데 약간 이제 안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중도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세력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근본적인 약점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 보면은 약간 캐릭터가 이경규 개그맨 그 선생님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누구요? 보면은 이경규. 약간 말을 꼰대처럼 하죠. 말을 좀 꼰대처럼 하고 말 짧게 하고 이런 게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한동훈이나 뭐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막 잘난 척하고 이런 뭐 멀끔한 강남 신사형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이경규 아저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경규 아저씨 유튜브 나오면은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은 조회수 막 400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경규 선생님이 자기 유튜브를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 구독자도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한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람들을 웃겨주고 사람들한테 사랑은 받는 캐릭터인데 그 리더십이나 세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온리 홍준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도 보면은 홍준표 시장님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약자에 대한 그런 따뜻함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꼰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꼰대 기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가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숙이고 좀 타협도 하고 이런 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넉살이 되게 좋고요. 또 그때 뭐 초창기에 뭐 권성동 의원한테도 막 우리 뭐 친구야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나는 또 뭐 정진석 그 의원님한테는 우리 뭐 고향 사람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을 줄줄이 당했던 그 잘난 그 검찰 그 후배들도 어쨌든 다 다독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수사 성과도 내고 막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를 좀 낮추고 망가뜨리더라도 이렇게 세력화하는 거를 우선시하는 사람인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뭔가를 챙겨주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배신도 안 당하잖아요. 홍준표 시장님이 뭐 누구한테 배신당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키워주지도 않아. 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키웠죠. 예.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한동훈을 띄운 건 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띄웠죠. 또 네. 배신도 당했죠. 그렇죠. 근데 그 배신당하고 띄우고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only 윤을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얻었죠. 지지를.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리더십이 생기려면 사람도 자기가 키워야 되고 뭐 배신도 좀 당해야 되고 또 배신에 맞서서 또 뭐 응징도 해야 되고 그런 서사들이 세력을 만드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은 약간 이제 좀 독고다이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뭐 홍준표 시장을 배신자라고도 하지도 않고, 뭐 어느 누구도 홍준표 시장님을 뭐 무도하다 이렇게 욕한 안티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좀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 세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약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경규 선생님 좀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경규 선생님도 보면은 예능 대부로서 존경은 받고 있죠. 자기 역할은 있는데 본인이 원했던 만큼의 그 개그맨 출신으로서 뭐 영화 제작자나 아니면 뭐 사업가로서 큰 성공과 부를 막 누리지는 못하셨죠. 많이. 그렇죠. 뭐 손해도 보시고. 네,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도 지난 대선에서 사실 탄핵 이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또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걸 비롯해서 경남지사, 또 대구지사까지 정치력이 빵빵합니다. 홍준표 시장 후보님의 예, 파이팅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보다도 좌파 언론을 잘 다룰 수 있고, 그때 유시민과 어떻게 보면 같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중도 좌파들한테까지도 소구력이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점을 또 신 교수님 또 말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말만 꺼내도 저희 댓글이 폭발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 반대하는 그런 전략, 이게 보수 결집을 갈라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내일 있을 그 B조 같은 경우에는 이슈 자체가 사회 통합이라는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내일 그 어떤 각 후보 캠프의 전략, 그리고 한동훈의 이와 같은 경선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한동훈의 그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이 전략이 그 지금 쌍권 지도부의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그 국힘 기득권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분열되는 거를 막고 싶다가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당권과 분열을 막자.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이제 그 분열을 해가지고 계속 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권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친윤 세력도 떼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한동훈 이런 사람들을 떼어낼 수 있는 정치력도 없다. 그러니까 요 한동훈이나 김상욱 이런 사람들을 방패막이처럼 전방에 내세우고 우리는 후방에서 이 스테토스코,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원치 않는 이 상태로 그냥 다 묶어두고 가스라이팅을 두 쪽에다 다 하면서 가겠다. 네. 저는 그런 계산이 지금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B조에서는 약간 국민통합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통합해야지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 저는 인지 부조화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네. 그러니까 안에서 막 마그마가 끓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린다고 대충 안 본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계속 그렇게 갈 거죠. 이제 정치적 생존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재명한테 막아야 되니까 탄핵 같은 거 이제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럴 텐데, 일단 나중에 조기 대선이, 근데 조기 대선은 누가 이기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기적적으로 희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어찌 해서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든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 이벤트가 잘 돼가지고 이기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분열의 그 구도라던가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상존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리더십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 정파와 계파로 갈라져 있고 너무너무 지금 스펙트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모든 지지층들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 묻고 가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이제 한동훈의 전략은 당권을 잡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1차적인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이겠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상당히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통합하자라는 식으로 갈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쌍권의 지도부하고의 그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가 그거잖아요. 일단 현상 유지로 가자. 일단 여기 안에 국민의힘이라는 이런 그 거대한 배 안에 내 자리 하나는 확보해 놓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돌리자, 그런 전략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대선에 이기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국민의힘에서 떨쳐지지 않기 위한, 숙청당하지 않기 위한 것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장외에서의 그 압박 때문에 이런 한동훈의 전략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정동영은 옛날에 뭐 후보가 돼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한동훈은 그 정도의 체급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오케이. 연명할 수는 있겠죠. 항상 뭐 수능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명은 하겠지만 정동영 이하의 체급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또 9시가 다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보다는 이 현 상황 속에서 이른바 존버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생존하는 전략,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크게 자극하진 않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좀 긴 시간 또 유럽에서 항상 이렇게 주말에 같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잠시만요. 짜잔. 네. 제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보이십니까? 네. K-드라마 윤석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윤 대통령의 계엄에서 탄핵을 거쳐 부활까지 탄핵 결정 있기 전전날 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네, 전한길 역사 강사님, 현실을 만든 드라마 역사가 된 결단이란 그런 것도 있고요. 나경원 후보님이 리더의 길을 다시 묻는 책, 이런 말씀도 있고, 윤상현 국회의원님 고독한 리더 민심으로 부활하다, 이런 그 추천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윤석열 The Working K 드라마라고 하면서 언론과 정치인이 참고하는 시사평론서, 인플루언서 전한길, 나경원, 윤상현, 전옥현의 강력 추천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일 밑에는 네, K드라마 윤석열 제목부터 심상찮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전 막후를 이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있을까?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컨설턴트 시각에서 최근의 정치 혼란상의 본질을 간파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탄핵 정국,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에 답이 있다. 최진영 변호사. 제가 5줄 평을 했는데 뒤에 글을 써서 감사하고요. 우리 띵동님들, 우리 6만 명 띵동님들이 한 권씩 사면은 6만 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 책 사랑해 주시고, 지금 당장 바로 그 우리 교보문고 또 등등 우리 네이버 가서 찾아가지고 좀 많이 책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책 많이 팔리나요, 교수님? 지금 이제 너무 그게 탄핵이, 저는 이 책을 이제 쓴 게 탄핵이 이제 기각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여론에 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4월 4일에 이 인쇄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게 탄핵 기각이 안 되고 인용이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그가 장기화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여론전에 보탬이 되고자 쓴 책인데, 정말 이제 그 헌재의 뒤통수를 맞은 그런 격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상심을 하시고, 그렇죠. 그 책에 읽어볼 정신도 없으시고 좀 그래가지고 홍보도 좀 안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조금 꼭 구매해서 봐주셨으면 하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파에서 출판 시장에서 우파의 지형이 너무 지금 위축돼 있고 거의 뭐 좌파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더러 뭐 책 써서 뭐 돈 버니까 좋냐 이런 말씀하시는 엉뚱한 분들이 많으신데, 우파 책은 기본적으로 다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되게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런 책이 나와줘야지 우파도 약간 문화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거지. 예, 이게 오히려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손해만 나니까 처음에 우파 책들을 좀 쓰셨던 분들이 다 안 쓰시고 책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지금 벌써 9시 5분을 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실 텐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박유신 님도 꼭 구매할게요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책 많이 홍보하니까요. 예, 여러분 또 교수님 또 최진영 변호사님이 추천을 강력해 주셨고, 그래서 많이 좀 부탁드리고 제 유튜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즐거운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아마 유럽은 또 해피 이스터, 부활절 연휴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의미 있고 뜻깊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항상 좋은 말씀, 우리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참 귀한 보면은 우리 각 캠프마다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분들 잘 각각 지지하는 분들의 장단점이 뭔지,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뭔지, 특히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갈짓자를 걸었지만 지금 또 투트랙 전략으로 2030을 잡고 또 윤심을 잡는 이런 방향으로 잘 잡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8시부터 또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제 얼굴로 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방송하는 거 조금 많이 늘었죠?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제가 진짜 프린트 하나 해 오려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만 말씀드릴게요. 이 개버린, 땡땡 같은 문죄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키메니스탄에서 선물로 준 강아지 2마리를 버리고 갔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은 강아지가 커가지고 저만해졌대요. 키가 170cm가 넘고 몸무게가 50kg나 된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윤 대통령 지금 형사재판 매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런데 이 개버린 문죄인이는 양산에 아방궁 지어가지고 거기에 개는 100마리는 기르겠다. 그런데 개 버리고 풍산개, 우리나라 귀여운 풍산개 버리고 간 자식이 지금 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그걸 데리고 가지 못했네 말았네. 서울대공원에 맡겼네 말았네. 이런 헛소리 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제가 논리를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죄인이는 풍산개를 가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 개를 버려버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정말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데리고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똑같이 평면을 두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일 문재인이 한번 찢어줘 보겠습니다. 이 자식들. 이거 문재인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찢어버리겠습니다. 우리 찢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최진정TV에 대한 사랑입니다. 문재인이 찢을 테니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내일 8시에 뵙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찢은 다음에 우리 죄인이 아수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 이러시면 진짜, 이거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이거 반칙인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신 교수님 즐겁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 아직까지 거기 오실 거예요. 우리는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네. 우리 MMJC님, 김춘자님, 지나가는 나그네님, 코브님, 비사카님, 또 쌍둥엄마님, 애국자시네요. 김종광님, 우주하늘님, 이미선님, 럭키럭비, 감사합니다. 신교수님, 박유씨님, 기현님, 녹차님, 녹차 저 참 좋아합니다. 맑은 하늘님, 내일이면 맑은 하늘 되겠죠? 오늘은 흐렸는데, 토끼발님,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중에 Good Luck Charm이라는 노래 좋아하는데요. Good Luck Charm, 우후후 하는데, 그 Good Luck Charm이 토끼발, 래빗풋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와, 속이 후련합니다. 이미선님, 감사합니다. 메리골드님, 좋습니다. 미국에 계시나요? 전동식님, 심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교수님께도 감사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즐겁고 편안한 토요일 밤 되십시오. 저도 집에 치맥하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